네, 안녕하세요. 에이바에어 홍제역점 규식 원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IJP 트레저 연모제를 이용하여서 리버스 옴브레를 보여드렸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밝은 염색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IJP 트레저 컬러 블루 컬러를 이용하여서 밝은 염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께서는 아래 이제 18.5레벨 이상이 이제 되는 모발에 있고, 그리고 뿌리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뿌리가 그래도 한 5cm 정도 자라 있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약간의 얼룩들이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뿌리 탈색과 그리고 얼룩 잡는 탈색을 먼저 진행한 후에 염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색제와 산화제는 1대 1.5를 사용하여서 점도를 좀 더 꾸덕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섹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게 해서 애벌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볍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포량은 너무 많지 않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탈색약과 산화제를 믹스하여서 만들 때 점도를 조금 더 꾸덕하게 만들면 두피에 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탈색약과 산화제를 믹스하여서 만들 때 점도를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규식 원장님만의 뿌리 탈색 프로세스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뿌리 탈색 프로세스는 따로 있는데, 안 나오는 구간과 잘 나오는 구간을 일단 먼저 나누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애벌 탈색을 할 때에는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페이퍼 되는 부분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탑 부분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한 이후에 백, 그리고 백사이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탈색은 보통 젖은 머리에 하죠? 네, 젖은 머리 하는 편이고, 젖은 머리 해야지 탈색이 된 부분과 탈색이 되지 않은 부분의 그 경계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 반 정도 이제 자라서 오시면 이제 한 번에 18.5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자란 경우에는 중간에 조금 어둡게 빠지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를 잘못 짜게 되면 이제 얼룩이 많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룩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걸 하세요? 얼룩이 이제 안 나기 위해서 이제 앞뒤로, 이제 현재는 애벌 작업할 때는 앞뒤로 이제 바르는 중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한번 빼고 세척하고 다시 뿌리 탈색을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발의 손상도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애벌 작업이 끝났고 페이퍼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작업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일 나오지 않는 탑 부분 위주로 이제 먼저 작업을 한 이후에 백을 작업한 이후에 사이드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페이퍼는 지금 현재 탈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파지가 따로 있으면 페이퍼 파지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페이퍼를 사용을 하는 부분은 아래까지 탈색약이 내려와서 흘러내리지 않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고, 아래 경계까지 확실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까지 닿지 않게도 바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를 때에는 붓을 최대한 눕혀서 일자로 세우지 않고 눕혀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붓을 세워서 바르게 되면은 약액이 이제 딱 끼고 약액이 많이 얹어지지 않게 됩니다. 눕혀서 발라야만 약액이 많이 얹어지고 양을 많이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애벌 작업보다 섹션이 좀 더 얇아지나요? 네, 훨씬 더 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애벌 작업한 거에 대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섹션을 디테일하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얇게 잡아야만 앞뒷면이 확실하게 발리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넓게 잡으면은 아래가 안 발리게 되고, 안 발리게 되면 그 자리에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 탈색 작업, 이렇게 페이퍼 탈색 작업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센 약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애벌 작업을 한 걸 보면 이렇게 약간 노랗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발라서 다시 명도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탈색을 마무리하였고 전체적으로 타임을 본 상태입니다. 명도가 밝게 나왔기 때문에 세척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스 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IJP 트레저 컬러 블루 연모젤을 사용하여서 염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클래식 블루와 클리어를 사용하여서 1:3 비율로 섞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 3%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일제 비율 대비 1:1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빠졌을 때도 백금발 형태로 빠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색 계열인 블루 컬러를 선택하였습니다. 조금 더 투명한 컬러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클리어를 믹스하여서 염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컬러 하려면 베이스가 몇 레벨 정도 돼야 될까요? 한 18.5레벨 정도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IJP에는 블루 애쉬도 있고 클래식 블루도 있는데 우리는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블루는 말 그대로 이제 색소가 이제 블루 컬러만 이제 들어가 있고 블루 애쉬의 경우에는 회색의 색소가 이제 같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깔끔한 블루를 연출하기 위해서 블루만 사용하여서 염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퇴색될 때 좀 깔끔하게 빠진다고 하셨는데 깔끔하게 빠지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어떤 염색이든 3주를 넘어가지는 않는데 보통 한 2주가 지나면은 블루 색소가 노란빛을 잡으면서 빠지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졌을 때도 이제 백금발로 빠지게 됩니다. 도포할 때는 젖은 모발에서 이제 염색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젖은 모발에서 이제 염색을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착감이 있고 발림성도 훨씬 더 좋습니다. IJP 트레저를 실제 살롱에서 사용하시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색소가 이렇게 많이 섞이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트레저 컬러의 경우에 이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색소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집 현상이 조금 훨씬 더 적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게 있네요. 너무 레시피에 좀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탈색 베이스를 조금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염색약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탈색과 염색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델분이 이제 뿌리가 많이 자라 있었고 그리고 아래에 이제 얼룩이 약간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명도가 되게 많이 밝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베이스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어떻게 짜서 베이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한 이후에 염색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염색 도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분 타임을 보고 난 이후에 세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JP 모이스트 샴푸를 활용하여서 샴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JP 모이스트 샴푸의 경우에 제품 제형 자체가 꾸덕하기에 샴푸 거품이 잘 나고 세척하기에 훨씬 더 조금 용이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파스텔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 샴푸 이후에 5분 정도 방치하고 나서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IJP CMC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JP CMC 트리트먼트의 경우 부드러운 크림 제형으로 모발의 엉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고 손으로 핸들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컬러는 이제 완성을 다 하였고 9레벨 클래식 블루를 활용하여서 포인트 컬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레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색소의 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인트 컬러를 조금 더 진한 색감으로 염색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 컬러를 진행을 했는데 조금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시거나 살짝의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디자인 염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이제 선을 조금 그려가지고 이 라인들이 너무 끊기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라인의 길이는 어느 정도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만큼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적게 하시고 싶으면 적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싶으면 많게 하시는데 지금의 경우 앞에 레이어로 이제 커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조금하면은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길이를 맞추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컬러 바르실 때는 꼭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서 그 다음 섹션 진행하실 때 정확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컬러 정하실 때는 어떻게 정하세요? 포인트 컬러를 정할 때에는 한색 계열은 한색 계열대로 이제 정하는 편이고 레드 컬러나 따뜻한 계열의 경우에는 따뜻한 계열로 이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빠졌을 때 색감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색 계열과 난색 계열을 좀 맞춰서 선택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 컬러 도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타임은 10분을 보고 나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JP 에드 실버 샴푸를 이용하여서 색소를 조금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샴푸를 하면서 색감이 조금 더 많이 빠진 부분에 약간의 색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지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보색 샴푸를 사용하실 때 노란기를 잡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좀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색감을 채우는 용도로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한색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은 염색을 했을 때 약간 색소가 잘 안 들어간 부분에 색소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포인트 컬러 했었던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라이는 가볍게 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리프레쉬 오일을 사용하여서 마무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쉬 오일 같은 경우에 마무리할 때 전체적으로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윤기감을 줄 수 있고 부시시함을 이제 좀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전체적으로 파스텔 컬러로 염색을 진행하였습니다. IJP 트레저 컬러의 경우에는 원색 그대로 색감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색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고 그리고 발림성이 좋아서 엉킴없이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채도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밝고 투명한 염색을 원하신다면 IJP 트레저 연모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이바이어 홍제역점 규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